안녕하세요, 어머님들.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날씨가 되게 좋은데, 이제 설명에 오신 거 보면은 열정이 다 높다고 제가 인정하겠는데, 오늘 기분 좋으시죠? 별로신가 본데. 오늘 기분 좋다고 생각하고 시작해 볼게요. 어차피 우리 아이를 위해서 오셨으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아이를 잘 이해하고 지도하실 수 있도록 제가 이제 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거 설명을 하기 전에 제가 좀 잠깐만 좀 설명을 하나만 좀 추가적으로 드리면 하나만 여쭤볼까요? 우리 애가 큰 애가 중학교 1학년 이상이 있다. 꽤 많으시네요. 예. 고등학교 자녀가 있다. 예. 소통이 잘 된다. 예. 그걸 왜 여쭤봤냐면, 이게 초등학교, 이게 잘 안 나오네? 이거 좀 주세요. 초등학교 학생이 중학교에 가고, 고등학교로 점점 가면서, 제일 큰 문제가 소통이 안 돼요. 소통이 잘 안 돼요. 소통이 안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학생하고 부모하고 서로 이렇게 아는 게 달라요. 그래서 부모는 자기가 학생 때의 기억만 있고 요즘 학생은 자기 학생 때의 생활이 있는데 이게 일치하지 않는 세상이잖아요. 그래서 이해가 안 되기 때문이에요. 이해가 안 된다. 그래서 오늘 설명회를 통해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아이를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소통이 되어야 그 다음에 어떤 입시 지도가 잘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설명회를 아기 낳고 처음 온다. 두 분? 세 분? 다 전문가시군요. 떨리는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사실 고등학교 학생들이 대학교 가는 그런 설명회를 주로 하고요. 또 지난 화요일 날은 특목 자사고 학생들 목표로 하는 학생들 어머님을 대상으로 중학교 2학년 학부모를 화요일 날 했었고 이제 오늘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학년 대상으로 자유학기제를 오늘 하고,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날, 내일 모레죠. 내일 모레는 이제 고등학교 학부모님들을 대상으로 이제 대입 설명회까지 이제 제가 수의학원에서 시리즈를 3개를 하는데, 이제 오늘이 그 2탄이거든요. 자, 지금부터 한번 해보죠. 제가 저번에도 보여드린 건데, 이거 인터넷에서 제가 다운받은 그림이에요. 한번 보실까요? 이게 선생님이 출발선은 누구나 똑같다, 이게 공평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근데 현실은 좀 그렇지 않은 것 같다. 이런 걸 풍자해 놓은 그림인 것 같아요. 사실 좀 풍자를 하다 보니까 얘는 좀 열심히 공부하게 생겼는데 얘는 좀 띨띨하게 생겼는데 이게 부모가 이게 백그라운드가 너무 차이가 난다. 이제 이렇게 풍자를 좀 해놓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런 부모가 되자 이제 이런 뜻에서 한 건 아니고 여러분이 초등학교 6학년이다, 중1이다. 이제 중학교 1학년 분당 지역은 2학기부터 자유학기제를 그냥 시행하기로 했다고 제가 그렇게 들었거든요. 원래 내년부터 이제 다 하는 건데 분당 학교의 교장 선생님들끼리 모여서 2학기부터 그냥 무조건 다 우리는 하자 이제 이렇게 됐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유학기제를 똑같이 이제 한다고 썼다고 할 때 이제 아이는 똑같다고 치더라도 이 아이가 잘할 수 있도록 부모가 좀 도와줄 수 있으면 좀 좋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자리를 이제 우리가 마련해 보려고 이제 모인 거니까 우리가 이제 그렇게 시작해 보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시작하면 이런 부모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입시 지도에 대해서는. 근데 아까 제가 입시 지도 처음 오신 분 손 들어 보시니까 뭐 한 3-4분밖에 안 됐단 말이에요. 다 오셨단 말이에요, 기존에. 근데 또 오신 건 뭐예요? 뭔가 새로운 게 있나 해서 오신 거죠, 그죠? 근데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 하면 그 어머님들은 얼마나 많이 왔겠어요. 10번 이상 다닌 분들도 있는데 또 온단 말이에요. 그럼 왜 오냐 물어보면 모르겠대요. 뭐 이제 들어도. 그래서 왜 모르냐 하면 어떤 정보만을 알고 가기 때문에
까먹고 모르는 거예요. 원리를 아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원리 위주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하나만 더 볼까요? 제가 저번에도 보여드린 그림인데 이게 아이가 어떤 날개가 있다고 가정을 하고 얘가 자기가 날개를 펴서 날아갈 수 있는 그런 분야가 있을 텐데 부모가 이걸 꼭 잘라놓는단 말이에요. 이걸 꼭 잘라놓고서 한번 우리 아들 날라볼까? 이러면 애가 날르질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자, 제가 뭘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걸 제가 했느냐 하면 어떤 아이는 자기가 뭐든지 다 잘할 수 있는 그런 애가 있어요. 운동도 잘하고 공부도 잘하고. 근데 어떤 애는 그게 자기가 잘할 수 있는 분야에서만 잘하는 아이가 있어요. 그게 극명화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특목고 가서 잘하는 애가 있고요. 일반고 가서 잘하는 애가 있고 이게 조금씩 다르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부모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고 특목고를 가면 잘한다. 자사고를 가면 잘한다라고 생각해서 우리 애를 그런 쪽으로 그냥 보내려고 하는 부모님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특목고나 자사고에 가서도 50% 밑에 깔리는 학생은 사실 잘 못해요. 좋은 대학도 못 가고 가서 많이 좌절한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이 일반고에 가야 되는 아이를 특목고에 보내서 이렇게 날개를 자르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자, 또 하나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요즘 입시가 이렇게 생겼어요. 입시가 복잡해요. 이게 아니구나. 입시라는 게 복잡해요. 이렇게. 나중에 또 설명하겠지만 이게 수시라는 것도 있고 정시라는 것도 있고 복잡해요. 자, 얘는 공부를 잘하면 간다. 왜? 수능을 잘하면 가니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데 얘는 꼭 그것만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얘를 위해서 우리가 뭐 봉사도 한다, 동아리도 한다, 뭐 임원 활동도 한다, 이제 이런 것이 필요해요. 일단은. 그래서 이런 것을 또는 이 학생이 미래에 어떤 직업을 갖는 게 좋을까? 그러니까 대학에서 어떤 학과를 가는 게 좋을까? 이걸 미리 한번 생각해 보자. 그게 이 자유학기제의 취지란 말이에요. 자, 그렇게 봤을 때 우리 아이가 다 열심히 할 수는 없으니까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게 뭔지를 찾아주는 거를 그런 부모님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뜻에서 제가 한번 보여드린 거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있습니다. 남들이 어떤 조언을 해줘요. 그래서 그렇게 가면 좋은데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가면 결국 떨어진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명회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설명회를 드리는 거를 맹목적으로 듣지 말고 스스로 생각하면서 들으실 수 있도록 제가 해드리겠다 이런 거예요. 자,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설명회를 시작을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이 날 좋은 토요일날 여기까지 오신 걸 보면 아무래도 좋은 대학을 보내려고 하는 것 같아요. 또 좋은 데를 보내려고 하다 보니까 좀 이런 특목고나 자사고를 가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도 물론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특목고랑 상위권대는 공통점이 있어요. 무슨 공통점이냐면 이 우수하다고 생각하는 학생을 우리가 데려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공통점이에요. 여러분들 지금은 좀 시간이 지났는데 한 3월쯤이면 서울대를 몇 명 보냈는지 1등 1등 고등학교부터 전국 100등 고등학교까지 이렇게 리스트 인터넷 나온 거 보셨죠? 그치? 네, 보셨을 거예요. 그러면 그 학교가 보통 이런 학교가 서울대를 잘 보내니까 우리가 일반고보단 이런 데를 보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이런 학교에서 서울대를 많이 보내는 것이 아니고 서울대를 갈 수 있는 애들이 여기를 다니다가 서울대를 간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거든요. 마찬가지예요. 특목고 애들이 그런 것처럼 상위권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위권대가 계속 자기 자리를 유지하려면 즉 여러분이 아마 대학 다닐 때는 문과 기준에서 봤을 때는 서울대, 그다음에 연고대, 다음에 서강대가 그 다음 레벨이었지만 요즘은 서강대보다는 이제 성균관대를 좀 더 쳐주는 세상으로 좀 바뀌었잖아요. 자, 그런 거는 왜 그러냐 하면 성균관대 나온 애들이 뭔가 취업을 좀 더 잘한다라고 생각해서 이 대학 레벨이 바뀐단 말이에요. 그러면 서울대든 성균관대든 거기가
아이들을 잘 가르쳐서 그런 뭐 좋은 회사에 또는 고시에 합격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가능성 있는 애들을 미리 뽑아서 4년을 잘 보관하고 있다가 얘네가 좋은 회사를 간다 그런 거예요. 결국 이런 곳은 우수하다고 생각하는 애를 라이벌 학교에 뺏기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그럼 우리가 여기서 뭘 알 수 있느냐? 라이벌 학교끼리는 학생이 우수한지 그렇지 않은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같다 이런 뜻이에요. 다시 해볼게요. 라이벌 학교끼리는 학생을 보는 기준이 같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학생을 뭐 대원외고에서 우수하다고 생각했으면 얘는 외대부고에서도 우수하다고 생각한다 이런 거예요. 또 서울대에서 우수하다고 생각하면 연대도 우수하다고 생각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입시가 복잡할 이유가 없다 그런 뜻이에요. 누가 봐도 우수하냐 우수하지 않느냐를 보는 기준은 사실 그렇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자, 좀만 더 해볼게요. 자, 그래서 자유학기제를 중학교 1학년 2학기 때 하는 가장 큰 취지가 얘가 어떤 직업 또는 그 전에 어떤 학과를 가는 게 좋을까 그거를 한번 좀 찾아봐라. 그리고 준비해봐라 이런 취지예요. 그러니까 되게 좋은 거죠. 아니에요. 되게 좋은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학생들을 상담을 합니다. 아무개야 너 무슨 과 갈 거야? 몰라요. 몰라요. 한 30%는 몰라요.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그래. 그럼 나중에 직업은 뭐 할 거야? 모르는데요. 그런 학생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육 관계자들이나 부모는 얘가 꿈이 없어서 공부를 안 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거를 좀 찾아보자. 이게 좋은 취지로 만든 겁니다. 이거 언제부터 시행했는지 아세요? 네, 하여튼 시작했어요. 자, 근데 취지는 좋은데 현실이 어떤 건가를 좀 볼게요. 이걸 시작했던 지역이 있고 시작했던 학교가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 어떻게 됐느냐 하면 공부를 안 해요. 왜? 자유학기제가요. 시험이 없다 그 뜻이에요. 시험이 없고 오전 수업 위주로만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오후에는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동아리라든지 또 어떤 뭐 직업 체험을 한다든지 이런 거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공부를 안 해요. 공부를 안 하다 보니까 제일 먼저 무너지는 게 공부하는 습관이 일단 다 무너져 버린단 말이에요. 습관이 일단 무너져요. 자, 습관이 무너지면서 실력이 없어진다. 이제 이게 공통적인 현실이에요. 제가 조금만 여기다가 부연해서 설명을 해볼게요. 여러분 너무 심각하게 들으시는데 가볍게 들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어렸을 때 나는 공부를 좀 잘했다. 겸손하게 안 드시는 거죠. 자, 공부를 그냥 잘했다 이렇게 해볼게요. 공부를 잘했어요. 그러니까 얘네는 성적이 좋다 이 뜻이에요. 성적이 좋다 이 뜻이에요. 그러면 이 성적이 좋으려면 시험에는 쉬운 문제도 있고 어려운 문제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성적이 좋다라는 건 쉬운 문제는 당연히 맞추는 거고 이 어렵다고 출제된 문제를 맞출 때 이 성적이 좋고 우리가 공부를 잘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잘 생각해 볼게요. 이 어려운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 아이들이 평상시 열심히 공부하냐면 그렇진 않아요. 평상시에는 그냥 기본 위주로 열심히 하고 시험이 뭐 일주일이다 한 달이다 그 전에 이런 거 다시 한번 체크하고 이 어려운 문제를 보통 공부하게 되어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자유학기제가 되다 보니까 시험이 없다 보니까 이 어려운 문제를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어려운 건 공부 안 한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자유학기제를 한다고 해서 아이들이 학원을 안 다니느냐? 다녀요. 학원 다닌다고요. 근데 학원에서 보통 어떻게 하느냐? 시험을 잘 봐야지 얘가 계속 다니는데 시험이 없으니까 잘 됐다라고 생각하고 아무 생각 없이 선행만 막 빼는 그런 학원들이 있어요. 어떤 식으로 얘기하냐면 어머니 중3까지 달려봅시다. 아니 보통 애들한테 1학년 2학기 애들한테
중학교 3학년 과정을 일단 한 번은 끝을 내야 된다. 이런 학원들도 있어요. 잘하는 애한테는 아예 고1까지 한 번에 그냥 쭉 한 번 쭉 빼보고 그 다음에 다시 2학년 때부터 합시다. 이런 학원들이 없잖아 있단 말이에요. 그게 좋다 나쁘다 그런 뜻이 아니라 아이들이 쉬운 것만 공부하고 어려운 것을 공부 안 하면 그건 뭔가 반년을 어려운 걸 공부를 안 하면 걔가 그 다음에 뭔가 좀 차질이 올 수 있어요. 그건 제가 좀 이따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 공부를 하는 습관 자체가 무너지기 때문에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이걸 말씀드린 건 뭐냐면 여러분이 우리 애가 자유학기제를 하게 되면 다른 건 몰라도 이 습관 부분을 놓치지 않도록 신경을 써야 되겠는데 그걸 오늘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대비할 거냐? 이게 오늘의 가장 중요한 이야기죠. 그렇죠? 자, 어쨌든 자유학기제니까 진로에 대해서 탐색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한번 해볼까요? 우리 애는 목표 직업이 있다. 예, 몇 분 안 계시죠, 그죠? 예, 몇 분 안. 근데 그 직업이 부모인 내 마음에 든다. 예. 그러니까 목표가 있는 엄마는 다 거의 손 드는 거예요. 다 마음에 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손을 안 드신 부모님의 자녀는 과연 목표가 없겠느냐 이거죠. 목표가 있는데 부모가 원하는 직업하고 다르니까 이야기를 안 했거나 또는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뭔가 무시당하고 있지 않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걸 찾아줘야 돼요. 근데 제가 어떤 교수한테 얘기를 들으니까 그러더라고요. 너는 미래 직업이 뭐니? 그랬더니 의사요 그러더래요. 진짜? 솔직한 네 마음을 말해봐 그랬더니 진짜 말해도 돼요? 이러더래요. 그래서 말해봐 그랬더니 얘가 뭐라 그랬느냐? 개털 깎는 거예요 그랬대요. 아니 그게 직업을 비하하는 게 아니라 얘는 개털 깎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이쁘게 염색도 하고. 근데 그럴 때 우리 애들 좋았어 계속해 이런 부모가 많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진로를 찾아주는데 그 아이가 여러 가지 직업을 경험한 다음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제 말씀을 들으셔야지. 왜 맨날 메모만 해요? 집에 가서 그 노트 없어지는데. 얘가 여러 가지 직업을 체험한 다음에 개털 깎는 게 제일 좋고 개털 염색하는 게 제일 좋았으면 상관이 없는데 얘가 직업을 몇 개 아는 게 없고 경험해 본 게 없는 상태에서 그걸 선택하니까 부모가 마음에 들지 않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아이에게 어떤 직업군이 있는지도 알려줘야 되고 여러 가지 직업들, 그걸 덩어리로 만들어 놓은 게 직업군이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얘가 어디에 적합한지를 좀 보여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검사하는 기간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왜? 어떤 그런 검사를 만든 그런 회사들도 있고 그걸 갖다 쓰는 어떤 기관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저도 그걸 만들어 보려고 했거든요. 어떤 교수들 몇 분하고 해서. 근데 한 6개월 작업하다가 그만뒀는데 왜 그러냐면 나라에서 너무 잘 만들어 놨어요. 나라에서. 그래서 제가 인터넷 주소 www 이렇게 쓸까 하다가 강의 안 쓰고 그거만 쓰실 것 같아서 한글로 써는 거예요. 그래서 네이버나 이런 데 가서 커리어넷 또는 워크넷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커리어넷부터 먼저 가서 검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 들어가면 무료로 검사할 수 있고 결과지도 다 인쇄할 수 있고 설명도 다 나와요. 제가 이걸 왜 써놨냐 하면 나는 잘 모르는 부모인데 내가 우리 애를 이런 걸 찾아줄 수 있을까라고 난 못할 것 같아 라고 생각해서 다른 데 맡기는데 그렇게 맡기는 것보다는 이런 검사를 부모랑 아이랑 같이 해보고 같이 이야기 나눠보는 것 자체가 이 자유학기제를 대비하는 데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커리어넷을 먼저 하거나 워크넷 이런 거를 통해서 한다. 워크넷은 커리어넷보다는 조금 더 이렇게 고학년 위주로 좀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걸 한 번씩 다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독서, 여행, 체험 이렇게 제가 써놨는데 분당 지역은 그래도
얘가 좀 돼요. 여행이. 예. 체험이 좀 돼요. 요 두 개가 조금 돼요. 여기 자월드인가? 있죠, 그쵸? 거기서 모두 하고, 또 요즘은 뭐 키자니아인가? 뭐 이런 거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자꾸 보내서 체험하고 여행은 되는데, 이제 독서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이 동네는. 좀 공부를 잘하는 지역 중에서는. 그래서 여러분은 좀 독서를 좀 시키고, 여행을 계속, 체험을 계속 시켜주는 이 정도만으로 진로 탐색은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진로 탐색에 대해서 하나만 정리해 볼게요. 요번에 한 학기, 1학년 2학기 자유학기제를 하면서 우리 애가 어떤 학과나 직업이 결정돼야 된다고 꼭 생각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 이제 아버님 몇 분 안 계시니까 어머님들 대상으로 해볼게요. 남편 직업이 몇 살 때 결정이 났나 대충 집에 가서 한번 물어보시면 거의 뭐 20살이거나 20살 이상, 거의 25 이상, 어쩌면 30 이후의 직업, 현재 직업이 결정 나 있을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아이의 어떤 미래 직업 또 관련 학과를 꼭 이번 학기에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전 별로 좋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가 지금 당장 직업을 결정해야 된다는 그 생각을 가지신 분은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아이가 스포츠를 한다. 그러면 종목이 빨리 결정이 나야 되겠죠. 얘가 수영을 할 건지, 리듬 체조를 할 건지, 네? 피겨를 할 건지, 이런 거는 미리 결정이 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아이가 일단 공부를 해가지고 나중에 어떤 직업을 찾는 이런 관계에서 이걸 꼭 서둘러서 찾는 게 과연 좋은 거냐라는 건 제가 생각하기엔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아마 우리 아이가 갖고 싶은 직업의 대부분이 여러분이 갖고 싶은 직업이나 여러분 친척 중에 잘 사는 사람의 직업이거나 되게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 서둘러서 하는 건 좋지 않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요. 일단 우리 아이가 어떤 직업에 관련된 걸 좋아하고 해보고 싶어 하는지를 부모가 일단 보는 것 자체가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아이가 어떤 직업을 찾는 것보다는 부모가 우리 아이 생각을 한번 들어두는데 이번 학기에는 좀 의미를 두는 게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열심히 드리냐면 현실이 이렇기 때문에 한번 볼까요? 이거 얘기하면 좀 부모님들 반응이 좋던데 아이들은요 누구나 다 폼나게 살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아니에요? 아니 그렇잖아요. 백 들고 오는 거 보면 그렇잖아요. 폼나게 샤넬 이런 거 들어주는 거잖아요. 아니에요? 편해서 샤넬 들고 다니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폼나니까 샤넬 들고 다니는 거잖아요. 그죠? 네. 아이들도 폼나게 살고 싶어 합니다. 아이들이 제일 폼나게 사는 건 첫 번째가요. 여러분은 설마라고 생각하겠지만 네, 공부입니다. 공부를 잘하면 폼이 난다고 아이들은 생각하고 있어요. 미래 직업이고 뭐고 간에 현실에서 폼 나는 게 이거다 이거예요. 그러면 고등학생은 내신이라는 게 좋지 않아도 모의고사라는 거가 잘 나오면 폼이 난다고요. 그쵸? 중학생이나 초등학생이 그런 모의고사가 일단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내신이 안 나오면 일단 이걸로 폼나는 일은 없는 거예요. 그쵸? 그쵸? 그러니까 이걸로 폼나는 애가 우리 집에 잘 없죠? 없잖아요. 있나 보죠? 그러니까 이걸로 폼이 아직 안 나면 아씨 내가 이걸 좀 열심히 해서 폼 나야 되겠어 라고 생각하는 애들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아이는 이걸로 폼날 수 없다라고 지레 포기합니다. 왜? 이걸로 잘하는 애들은 벌써 선행학습이 엄청나요. 나랑은 다르다고요. 나는 한두 달치라면 얘는 벌써 1년, 2년치를 해놨기 때문에 또 공부량이 벌써
나 한 권 풀 때 얘는 벌써 서너 권? 어떤 애는 중간고사 전에 수학 문제 7권 푸는 애도 있어요. 그리고서 아씨 하나 틀렸어 실수로. 그러는 애를 얘가 보면서 이걸로 내가 제일 이겨야 된다? 그런 생각은 지레 포기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우리 애 조금만 잘하면 잘할 것 같은데 왜 안 하지라고 생각하지만 이런 거예요. 저랑 이건희 씨 아들 이재용 씨랑 거의 나이가 같아요. 제가 나 열심히 해서 돈 이재용보다 많이 벌어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지만 실현 가능성을 제가 느껴보면 그쵸? 제가 이 설명회를 1,000만 원 받고 하루에 10타임씩 뛰어도 그 사람보다 내가 돈을 더 벌지 안 벌지 모르지도 않죠. 못 벌죠 그래도. 그러니까 내가 이재용 씨보다 돈을 더 많이 벌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느끼는 현실감이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 반에 또는 여러분 학교 그 자녀 학교에 공부 잘하는 애를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거의 맘먹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힘들다고요. 공부로 폼이 안 나는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걔네들이 그 다음에 뭘로 폼을 낼까요? 예? 예? 예. 외모로 이제 폼을 내기 시작합니다. 키가 크다, 눈이 크다, 예쁘다, 있죠? 이런 애들. 그래서 화장하고, 마스카라 바르고, 머리 하고, 애들이 장난이 아닌 겁니다. 왜? 그래야 폼이 나니까. 외모가 안 받쳐주는 애들 있죠? 걔네가 공부하느냐? 아니요. 다른 걸 찾습니다. 교복에 이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얘네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얘네는. 이런 건 중요하지 않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폼이 나야 된다. 이 정도까지 되면 좋아요. 여기서 안 되면 PC방 가거나 노래방 가서 내가 열심히 노력한 실력으로 폼이 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여기까지만, 운동 이런 거. 여기까지만 해도 나름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기서 안 되면 이제 술 먹고 나 소주 1병 먹는다. 난 2병 먹어 이런 거. 나 하루에 담배 반갑 핀다. 난 한갑 펴 이런 거 있잖아요. 난 담배 내가 가서 살 수 있어 이런 거. 걔네는 그런 걸로 폼이 나는 거예요. 너 담배 네가 못 사지. 난 편의점 가서 내가 사. 왜? 나 늙어 보이잖아 이런 거 있잖아요. 얘네는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근데 엄마한테 가는 성적표가 없는 자유학기제부터 이런 거에 더 신경을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로 안 되면 이제 오토바이 타고 이제 완전히 난리 나는 거예요. 집에 안 가고. 그러면서 얘네들이 말하는 게 뭐냐? 이겁니다. 공부? 못해도 돼. 인생에서 중요한 거 아니야. 오히려 쿨하게 보이지만 마음속에는 얘로 폼나고 싶은 게 들어있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은 사실 인생 포기한 게 아니고 폼나게 살고 싶은데 얘로 안 되니까 이런 걸 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얘네가 중학교 2학년, 3학년이 끝나고 고등학교를 가게 돼요. 그러면 이 고등학교에서는 이 공부라는 거에서 우리가 내신이라고 하는 거, 이거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고등학교 가도 얘를 못할 거야 라고 생각해서 계속 이것만 하는 겁니다. 사실 못해요. 중학교 때 못했으면 고등학교 가도 얘 못한다고요.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대학에서, 그것도 좋은 대학에서 상위권 대학일수록 고등학교 때의 내신, 중학교 때의 내신 이런 건 의미가 없다고 본단 말이에요. 여기서는 의미가 없다고 봐요. 왜? 외고나 특목고, 과고나 또는 전국 자사고 애들 때문에 얘네를 뽑아야 되니까 얘네 내신이 좋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네를 뽑아야 되기 때문에 결국 궁극적으로 대학에서는 내신은 중요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해요. 공부를 잘하는 건 중요한데
그게 꼭 내신일 필요는 없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학생들은 고등학교를 가야 내신 말고 모의고사를 잘하면 내가 원하는 좋은 데가 갈 수 있네라는 걸 고등학교 가면 아는데 고등학교 전에 중학교 때나 초등학교 때는 그런 시험이 없기 때문에 그냥 내신이 공부라고 생각을 해서 내신을 못하면 결국 이쪽으로 눈을 돌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유학기제를 대비하는 거에서는 어떤 진로 탐색 검사를 한다, 논술, 독서, 여행, 체험을 한다 이런 게 참 중요한데 저는 더 중요한 게 이런 학습 또는 입시에 대한 대비를 이런 어떤 측면에서 알고 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지우기 전에 마지막으로 정리할게요. 아이들은 폼나게 살고 싶어 하는데 그게 공부라고 생각하고 이게 안 되면 다른 거 한다. 근데 그 공부가 내신이라고 생각한다 이거예요. 실제 대학 갈 때는 그렇지 않은데 아이들이 잘못 알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애가 내신이 안 좋다 현재 그러면 좀 더 잘해 라고 해서 되는 애가 있고 안 되는 애가 훨씬 많아요. 그런 아이들에게 공부로 내신이 아닌 다른 공부로 네가 원하는 대학을 갈 수 있다는 걸 알려주는 게 저는 자유학기제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건 입시에 대한 어떤 설명을 나중에 또 드려야 되니까 그건 이렇게 하고 일단 간단히 설명할게요. 결국 공부를 잘하면 좋은데 그게 내신이 아닌 거라 그러면 딱 두 가지예요. 수능이거나 논술이에요. 둘밖에 없는 거예요. 수능이거나 논술이에요. 그러면 수능이거나 논술은 공통점이 뭐냐? 전국의 아이들하고 같이 경쟁하는 거예요. 내신은 우리 학교 아이들끼리 경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애가 광주에 살았으면 경기도 광주에 살았으면 여기 분당보다는 좀 더 이게 잘 나올 수 있었을 거 아니에요? 좀 더 강원도나 전라도나 경상도 산 쪽으로 갈수록 우리 애가 내신이 좋아질 수 있었는 애인데 여기 분당에 살아갖고 내신이 안 좋은 애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내신이 안 좋은 애들은 전국 평가에서 잘하면 자기가 원하는 폼나는 대학에 간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아이를 지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지금은 비록 성적이 좋지 않아도 내년, 내후년 이렇게 지나서 고등학교를 가서 수능을 잘할 수 있다면 그러면 우리 애는 공부로 폼나는 인생을 준비할 거다 이거예요.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 아이가 올바른 학습 방법을 이번에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자, 두 번째. 습관을 잘 형성해야 되고. 자,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우리 아이가 부족한 게 분명히 있어요. 우리 아이가 잘하는 아이가 아니라면 그게 수학에서도 뭐 영어라든지 타 과목에서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보강하는 시간으로 이번 기회를 활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선행학습만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부족한 부분을 보강하는 시간으로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입시라고 그러면 이런 겁니다. 우리 아이가 일반고를 가면 잘할 수 있을까? 아니야. 우리 애는 특목고나 자사고를 가는 게 잘할 수 있을까? 그거를 잘 선택해 줘야 되고 준비해 줘야 돼요. 또 우리 아이가 나중에 고등학교를 들어가서 대학을 간다고 할 때 수시라는 것, 그게 뭔진 잘 모르겠지만 수시라는 것에서 우리 아이가 잘할 수 있는 게 있을까? 아니면 수능을 중요하게 여기는 정시로 가는 게 좋을까? 그래서 우리 아이가 현재 어떻게 준비하는 게 좋을까?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씩 아이를 잡아서 이야기를 해줄 때 그게 자유학기제에 대한 대비가 되는 거지.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고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자유학기제 그러면 예 아니면 예예요. 어떤 검사하는 거 아니면 선행학습 둘밖에 생각을 안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어디로 어떻게 가야 될지 방향을 알고 우리가 어떤 학습, 입시에 대한 준비를 하는 게 좋겠다 이런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조금 더 해볼게요. 이게 아니고 자, 제가 하나 보여드리죠.
우리 아이가 자유학기제를 잘 보내가지고 좋은 고등학교를 가면 좋겠단 말이죠. 그런데 자유학기제를 보내고 좋은 학교를 갈 때 어떤 학교를 가야 되는지를 제가 좀 설명을 드립니다. 일반고하고 특목자사고가 꼭 반대 개념은 아닌데 그냥 좀 구분하는 거예요. 특목자사고는 공부를 잘했던, 중학교 때 공부를 잘했던 학생이 가는 고등학교고, 일반고는 좀 그렇지 않은 학생들이 좀 많이 가는 고등학교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 공부를 잘했던 애들이 다 여기 가는 건 아닙니다. 여기로도 가고 여기로도 가는데, 여기는 공부를 잘했던 학생들로만 채워지고, 여기는 공부를 잘했던 학생도 오지만 그렇지 않은 학생들로도 채워지는데 공부를 잘하지 않는 학생들이 더 많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자녀가 여기 갈 수 있는 애인데 여기 안 가고 일반고를 갔든, 또는 여기 가는 애들 바로 밑에 있는데 얘네가 빠져서 이제 내가 잘하는 애가 됐든 간에 여러분 아이가 이제 일반고를 가서 잘할 수 있는 아이라고 일단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중학교 때까지 잘 못했든 중학교 때 잘했든 간에 이 내신이라고 하는 게 이제 만족스러운 성적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쵸? 중학교 때 잘했으니까. 기뻐요. 자존감 생기고, 나 우리 학교 계속 다녀야지 이렇게 생각이 돼요. 원래 중학교 때 잘했으면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중학교 때 원래 못했는데 나보다 잘하는 애가 여기 가가지고 와, 이제 내가 제일 잘하는 애가 됐구나. 그럴 수도 있어요. 어쨌든. 자, 이렇게 느낍니다. 자, 그럼 이제 특목고나 자사고를 갔던 애들은 이제 어떤 걸 느끼냐 하면 이렇게 느낍니다. 잘 못해요. 성적이 잘 안 나온다. 기분 나쁘고 열등감 느끼고 전학 갈까?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아직 그런 거 고등학교 자녀를 두신 부모님은 금방 이해할 건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등학교 때는요, 상대평가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절대평가가 아니고 상대평가예요. 상대평가라서 예를 들어서 그냥 100명만 있다고 해볼게요. 100명. 100명이 있으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무조건 상위 4%를 1등급이라고 그래요. 1등급. 그러니까 100명이 있다 치면 1등에서 4등까지만 1등급이에요. 그 다음 7%. 그래서 5등부터 11등까지를 2등급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 12%. 3등급. 그래서 12등에서 23등까지를 3등급이라고 그러고, 조금 더 볼게요. 17%가 4등급이에요. 그래서 24등에서 40등까지예요. 그 다음에 20%, 5등급. 그래서 41등에서 60등까지를 우리가 5등급이라고 한단 말이죠. 이 밑에도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중학교 때 공부를 잘했어요. 전교 3등 안에 들고 이랬다고. 근데 어떤 학교를 갔어요. 뭐 상상고라든 이런 데를 가면 대부분이 다 전교 3등 안에 드는 애들이 왔어요. 전국에서. 그러니까 우리 애가 상상고 같은 데 가서도 여기 안에 들 수도 있고 그냥 여기가 될 수도 있어요. 워낙 잘하는 애들이 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4, 5등급 정도 나왔다. 4, 5등급 나왔다라고 얘기하면 그 학교가 아무리 좋은 학교라 하더라도 일단 만족스럽지 않죠. 그렇죠? 전교 중위권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때 걔네들 기분이 이렇다 이 얘기예요. 근데 얘네가 대부분 뭐 기숙사 학교기도 하고 그러니까 가끔 집에 와서 보면 중학교 때 냄새도 팍팍 기든 애들이 여기 가서 날아다니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동네 일반고 가고. 그때 얘네 기분이 어떻게 했느냐 이거죠. 굉장히 실망스럽죠. 그런데 얘네가 사실 전학을 많이 가요. 한 10%는. 근데 나머지 90%는 전학을 안 가고 버티고 있죠. 왜 그럴까요? 얘가 만족스럽기 때문이에요. 우리 학교에서는 내가 상태가 안 좋았는데
전국 아이들이 함께 참여하는 모의고사를 보니까 내가 그때는 상위 4% 안에 들더라 이거죠. 전국에서는. 내가 우리 학교에서는 6인데 전국 상위권 안에 들더라 이거예요. 사실 만점 맞아서 1등급인지 겨우 1등급인지 일단 하여튼 1등급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나 살아있어. 엄마 나 전국에서는 상위권이야. 맞아. 우리 애 살아있어. 존재감 있어. 서로 이렇게 위로하면서 그 학교를 계속 다녀요. 자, 일반고 해볼게요. 일반고 아이들은 대부분 이게 안 나와요. 이게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일반고 아이들은 이거로만 대학 가려고 주로 난리를 쳐요. 이게 안 나오니까.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우리 아이가 어디를 가든지 간에 얘를 잘하면 좋은 데를 갈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결국 수능이나 또는 그 모의고사를 잘하면 원하는 대학을 갈 수 있을 거라고요. 근데 보여드렸잖아요. 내신을 못해도 모의고사가 잘 나오는 학교가 있고 내신이 잘 나와도 모의고사가 안 나오는 학교가 있다고 하는 건 그건 어느 학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아이냐가 중요한 거고 그럼 여긴 잘하는 아이들이고 여긴 못하는 아이들이고 그 얘기가 아니고 얘가 이 학교나 이 학교를 들어가기 전에 결국 이 수능이라는 모의고사라는 것을 즉 전국의 다른 아이와 경쟁할 수 있는 시험에서 얘가 잘할 수 있게 준비를 하고 입학을 했느냐 그렇지 않고 입학을 했느냐가 중요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생각 드시죠? 우리 애가 중학교 때 공부를 잘 못했다고 쳐요. 근데 어떻게 모의고사나 수능을 잘할 수 있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수능이라는 것과 이 내신이라는 것은 다르다. 문제 출제하는 방법이 다르다라고 일단 제가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좀만 더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무슨 말인 거 하냐면 잘하는 학생이 요만큼이라면 최상위권이 요만큼이라면 최상위권이 아닌 학생이 이만큼인 동네가 있고 최상위권이 이만큼이면 그렇지 않은 동네가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얘는 많이 줄다가 다시 늘어나고 얘는 그냥 계속 많고 이런 거예요. 그러면 이 동네는 여기를 A라고 하고 여기를 B라고 할 때 이 분당은 A 스타일이에요? B 스타일이에요? B 스타일에 좀 가깝죠. 그렇죠? B 스타일에 가깝죠. 자 보세요. 제가 오늘 아침에 목동 아이 고등학교 2학년 아이를 상담을 했는데 그 아이가 성적이 어떤가 제가 사진을 찍어 올려다가 제가 갖고 와서 그냥 왔는데 이렇게 생겼어요. 3월달 모의고사를 봤어요. 고등학교 2학년이 3월 모의고사를 봤다고요. 전국 아이들이 다 보는 걸 봤어요. 경기도 애들은 안 봤지만. 얘가 모의고사에서 국어를 100점을 맞았어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몇 등이었을까요? 1등입니다. 수학을 84점인가 맞았어요. 얘가 학교 몇 등이었을까요? 이거부터 할까요? 이건 학교라고 하고 이거는 등급이에요. 당연히 1등급이죠. 그죠? 얘는 2등급 나왔어요. 영어는 98점 맞았어요. 얘가 학교에서 몇 등이냐? 110등이고요. 이거는 73등이라고. 학교에서 당연히 1등급이에요. 이렇게 나왔어요. 목동에서 목동고인데 여학생인데 의대를 가고 싶어하는 이과생이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하나 틀린 애가 전국이 아니라 걔네 학교에 그러니까 만점 맞은 애가 72명 있다 이 얘기 아니에요? 그 학교에 이 전국 모의고사를 영어 만점 맞은 애가 72명 있다 이런 얘기예요. 거기가 16반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30명에 16반 하면은 한 500명 되는 거예요. 500명 중에 100점 맞은 애가 72명 있다고요. 그리고 84점을 맞았더니 이렇게 나왔다 이거예요. 110등 나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목동이나 분당이나 사실 마찬가지예요. 최상위권 학생들 층이 엄청나게 두껍다고요. 이게 학교 내신이 아니고 전국 모의고사인데도 이렇다고요.
결국은 목동이나 분당은 어떤 과목이든지 한 문제 틀리면 100등 밖으로 나간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500명 사이즈 학교에서. 그럼 보세요. 이런 학교에서 다 특목고나 자사고를 가는 게 아닙니다. 기숙사가 싫고 또는 이런저런 이유로 얘네도 특목 자사고도 많이 가지만 그 동네 일반고에도 많이 가요. 그렇죠? 많이 가요. 여기는 특목고나 자사고를 어느 정도 가지만 여기도 동네 일반고를 가는 애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자, 대학에서 바라볼 때 제가 자꾸 대학 이야기를 하는 건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자녀가 바라보는 게 전혀 엉뚱한 걸 바라보기 때문에 제가 대학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차피 좋은 대학 보내려고 여러분들 설명해도 오신 거니까. 자, 보세요. 대학에서 바라볼 때 이런 동네의 일반고를 볼 때 이런 동네는 일반고에도 이렇게 중학교 때 최상위권 애들이 많이 있을 거야 라고 대학이 생각한다고요. 대학은 이런 동네는 여기 일반고에 잘하는 애가 있겠어? 라고 대학이 생각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런 동네에 살고 있으니까 여러분은 일반고에 아이가 다녀도 좋은 학교에서 얘가 경쟁을 해서 내신이 좀 안 좋을 수도 있겠네 라고 생각해 준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 공부를 못했다. 고등학교 때 공부를 못했다. 그런 거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시라는 거예요. 대학은 이런 어떤 큰 관점에서 아이들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조금 더 다음 얘기를 해볼게요. 자, 제가 이걸 그림을 그린 건데 이게 뭐냐 하면은 중학교 1학년 때 어떤 개념이라는 걸 이렇게 배웠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중학교 2학년 때에는 그 개념을 바탕으로 또 새로운 개념을 배울 거고 중3 때 마찬가지 이렇게 배우는데 실제로 보면은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때 이제 보세요. 제가 하나 다시 볼게요. 이거를 제가 그림을 그렸단 말입니다. 이렇게 누르면 하나 튀어나오고 이거 신기하죠, 그죠? 안 신기해요? 안 신기해요? 여기 되게 열심히 만든 건데. 자, 지금부터 보세요. 어떤 애가 그냥 여러분의 자녀가 고3이 됐다고 생각하자고요. 이만큼을 배워서 고3이 됐어요. 근데 우리 애가 예를 들어서 여기가 없거나 또는 알았지만 기억에 가물가물하다. 그래서 이게 없어진다면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이쪽으로 이렇게 기울겠죠? 아니에요? 기울어요. 근데 얘가 또 여기 있는 거를 만약에 서서히 까먹기 시작한다면 이게 이렇게 이쪽으로 다시 기울겠죠, 그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탁 누르면 여기가 싹 없어지면서 이게 이렇게 기울고 또 누르면 여기가 싹 없어지면서 여기가 기울고 몇 번 하다가 와장창 무너지는 거를 그림을 그리려고 했는데 너무 어려워. 너무 어려워서 말로 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어렵다고요. 왜 웃으세요? 어렵다고요. 그래도 뭔 말하는지 아시겠죠? 예? 그나마 이따가 까먹어서 사그라지면 그나마 싸울 수는 있어요. 나중에 무너질지언정. 아예 개념이 없는 애는 쌓지도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수학에는 수포자라는 게 생기는 거예요. 수포자 뭔지 아시죠? 수학 포기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중학교 때 수학 포기한 애를 뭐라 하는 줄 아세요? 수포 주니어.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고등학교 때 포기하는 애는 수포자 이러고 중학교 때 포기하거나 이런 수포 주니어 이런. 수포 주니어는 아직 없죠. 그죠? 여기까지 온 정도면. 그죠? 그게 왜 그러냐 하면 하위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위 개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제가 그 다음 그림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아이가 공부를 잘 못해도 안 해도 지금부터 정말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보세요. 이거예요, 이거. 이게 제가 말씀드릴 두 번째 핵심 코드다 이거예요. 자, 우리 아이가
중1이고 중2고 중3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또는 고1이고 고2고 고3이라고 생각해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볼게요. 우리 아이가 중1인데 이번에 중간고사를 봤는데 중간고사를 시험을 잘 맞기 위해서는 개념을 공부하고 나서 쉬운 문제를 풀고 보통 문제를 풀고 좀 어려운 문제를 풀고 이렇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애가 100점 받았어요. 다 받았어요. 자, 엄마 나 잘했지? 잘했어. 가서 놀고 와. 놀고 와서 이제 기말고사 준비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애가 기말고사를 준비할 때에 이 중간고사 과정을 알아야만 기말고사를 공부할 수가 있어요, 사실은. 근데 이 난이도상은 까먹어도 여기 공부하는데 지장이 없고 여기 문제는 못 풀어도 여기 공부하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어요. 개념은 알고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얘가 100점 맞고 여기 공부하면서 서서히 여기를 까먹기 시작하죠. 여러분 다 그랬잖아요. 또 100점 맞았어요. 또 100점 맞았다고. 여름방학 때 놀면서 2학기 준비하면서 여기는 방치 상태예요. 여기만 공부하고 한다고요. 그래서 만약에 해볼게요. 우리 애가 100점 맞고 계속 100점 맞아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왔을 때 계속 100점 맞았어요. 이 전체에 대해서 시험 봤을 때 얘가 100점 맞을 수 있을까요? 아니죠. 그게 바로 수능이다 그 얘기예요. 언젠가로 보면 그게 수능이란 말이에요. 또는 고등학교 1학년 때 모의고사가 그런 거고 고등학교 2학년 모의고사 그렇단 말이에요. 즉 부분의 합이 전체가 되지 않는다 그 말이라고요. 네? 근데 여러분 자녀는 몇 분은 얘를 공부하기 어려운 애들이 있죠. 여긴 없군요. 있어요. 다른 동네에 있어요. 다른 동네에 있어요. 자, 그래서 자, 우리 아이가 정말 공부를 잘하는 애면 지금처럼 해도 됩니다. 근데 우리 애는 공부를 잘 못해요. 또는 잘 안 해요. 공부만 빼놓고 흠잡을 수 없어요. 우리 애는. 그럴 때 어떻게 하는 거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을 주력해서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을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공부를 못한 애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 말고 여러분의 자녀는 다 잘하니까 됐고 여러분 주위에 있는 애들 있잖아요. 공부 못한 애들. 걔네들 때문에 얘기하는 건데 걔네는 자 지금 1학년이라면 왜요? 여러분 자녀 얘기 아니라니까요. 옆집 아이 얘기라니까요. 그래서 보면 걔네는 난이도 상을 아예 공부 안 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 첫 번째 해는 우리 애는 중2라 그러면 이걸 중2라고 생각하고요. 하여튼 이걸 공부 안 합니다. 얘는 이것만 하는 겁니다. 이것만 하는데 대신 시험이 끝나도 얘는 절대 까먹지 않게끔 완벽하게 이번에 공부한다 이렇게 생각하자고요. 자, 그러니까 얘가 이거를 등한시했으니까 성적은 좋지 않겠죠. 그렇죠? 좋지 않습니다. 자, 어쨌든 끝났어요. 얘는 까먹지 않게끔 확실하게 해놨어요. 거의 구구단 수준으로 확실하게 해놨어요. 기말고사를 보면 또 얘만 합니다. 얘를 안 해. 그러니까 얘가 기말고사 성적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안 좋겠죠. 안 좋아요. 그 대신 얘는 절대 까먹지 않게 됐어요. 자, 그런 식으로 1년을 얘가 했어요. 계속 얘는 이걸 안 했기 때문에 성적이 좋지가 않아요. 그래도 괜찮아. 우리는 난이도 하, 난이도 중 수준의 문제는 언제든지 풀어도 틀리지 않게끔 우리는 해냈어. 라고만 했다고 쳐보세요. 자, 얘가 2학년이 됐든 또는 2학년이면 3학년이 됐든 그런 관계가 없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똑같은 얘기예요. 자, 얘가 여기서 난이도 하와 중을 계속했기 때문에 자, 2학년 때도 여기를 하는 거는 얘한테는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공부 방법이나 습관이 형성이 됐으니까. 그러면 이걸 또 포기하느냐?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이제 얘를 보긴 봐요. 사실 여기 때도 보긴 봤어요. 봤는데 뭔 소리인지 몰라서 포기한 거고. 여기는 보면 얘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난이도상의 절반 문제는 얘와 얘가 섞여서 만든 문제예요. 뭔 소리인지 감흥이 안 오시니까 다시 해볼게요. 난이도상 어려운 문제 중에 절반 정도는 요번에 배운 쉬운 것과 작년에 배운 쉬운 것들을 섞어서 풀 수 있는 문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얘도 난이도상 중에 절반 정도는
이제 공부할 수 있는 애가 된 거라고요. 근데 여기와 여기가 섞인 거는 당연히 올해도 못합니다. 또 포기. 그러면 작년에 70이었다면 올해 80이나 85는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런 상태로 계속 공부합니다. 대신 여기를 공부하면서 여기를 까먹지 않는 것처럼 여기를 공부하면서 작년에 배웠던 걸 잊지 않도록 계속 공부를 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농부처럼 2년을 보냈다고 쳐볼게요. 세 번째 학년이 되면 난이도 하와 난이도 중을 공부하면서 난이도 상을 풀 수 있을까라고 보면 이 난이도 상은 거의 모든 문제가 여기와 이 난이도 중하로 연결돼서 풀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예외 없어요. 예외가 없다고요. 왜? 진짜 어려운 문제는 다양한 개념들 중에서 내가 필요한 걸 스스로 믹스할 수 있는 게 가장 어려운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이렇게 1년, 2년만 잘 보내면 세 번째 학년에서는요, 전교 최상위권이 될 수 있다고요. 그 과목은. 진짜예요, 이건. 이걸 부정하는 교육 관계자는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가 현재 다 잘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안 해도 되고요. 여러분 집에 없고 다른 동네에 못한 애들 있잖아요. 걔네들은 이렇게 하면 잘할 수 있어요. 응? 진짜로 이렇게 하면 잘할 수 있어요. 그냥 과거에 여러분이 학생 때를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이 이렇게 1년, 2년을 보내고 3년 차가 되면 여러분은 잘할 수 없었을까 생각해 보세요. 아마 저렇게 하면 나도 잘할 수 있었을 건데 라고 생각 들 거잖아요. 그죠? 근데 왜 이렇게 보통 안 하느냐 하면 얘를 포기하는 게 너무 어렵단 말이에요. 얘를 포기함으로 해서 점수가 안 나오는 게 너무 두렵단 말이에요. 우리 애가 자기 수준을 공부 못하는 애라고 돼서 폼나는 인생을 공부가 아닌 다른 걸로 폼을 잡을까봐 두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악착같이 얘를 시키는 겁니다.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이번 시험이 끝나고 까먹든 말든 그냥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결국은 잘못된 공부를 하다 보니까 공부를 포기하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 애가 공부를 설령 못하면 못하는 대로 여기에만 치중하면 된단 말이에요. 약 1년이나 1년 반만 해도 얘가 내가 어려웠던 문제가 어느 거는 좀 보이기 시작했어 라고 얘가 느낀단 말이죠. 그랬을 때 우리 아이가 여기 2학기라든지 또는 여기 3학년에 가면 굉장히 우수한 아이가 되거나 그런 과정이 되어 있다는 걸 자기가 느낄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자기 주도 학습이라는 거. 자기 주도 학습이라는 것이 대부분 실패합니다. 대부분. 왜 그러냐 하면 자기 주도 학습에 성공을 하려면 명칭을 잘 알아야 돼요. 공부를 하는 데에 어떤 교재를 선택을 해야 되고, 그쵸? 그 다음에 공부해야 되는 진도 또는 숙제라든지 또는 수준 이런 것들을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런 거를 누가 주도적으로 결정해야 되느냐? 그게 자기주도 학습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주도하는 사람이 대부분은 학교가 아닌 사교육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정말로 잘 가르치지 않는 학원은 이거를 학원의 어떤 이익에 맞춰서 이걸 계획을 짜기 때문에 아이들이 다 무너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중학교 2학년 부모님을 대상으로 특목 자사고 설명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특히 수학은 그래서 한 학년에 클래스가 여러 개가 있는 학원을 보내야 되는 게 바로 그런 이유예요. 여기 수의학원은 한 학년에 클래스가 10개 있어요. 놀라셨죠? 그렇죠? 10개가 있어요. 클래스가. 수준에 맞게끔.
그게 바로 이렇게 하는 거를 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클래스를 만드는 거예요. 실제로 클래스를 만들면요, 교실이 선생님이 하나씩 따로 있어야 되니까 사실 학원에서는 그렇게 큰 돈이 안 돼요. 학원에서 큰 돈이 되려면 이만큼씩 놓고 수업을 해야 큰 돈이 돼요. 근데 클래스를 나누면 뭐 한 10명 안짝이잖아요, 다. 그래도 그렇게 하는 학원이 좋은 학원이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저 설명회 때 오늘 처음 보시죠? 제가 무능력하고 띨띨한 게 아니라 제가 좋은 학원만 설명을 하기 때문이에요. 왜 웃으세요? 무능력하고 띨띨하게 봤는데 아니라 그러니까 재밌어요? 전 사실 제 컨설팅만 20년 했어요. 놀랍죠? 나이가 그렇게 안 들어 보이는데 벌써 20년 했다. 저는 주로 이 증권회사나 이 은행에서 VIP 고객 컨설팅, 간담회, 일대일 그런 거 위주로 좀 했어요. 제 사무실이 따로 있지만. 이렇게 대규모라는 거 별로 안 된단 말이에요. 돈이 안 돼서. 근데 좋은 학원이고, 제가 여기 대표 회장님은 제가 잘 아는 회장님이기 때문에 제가 와서 하는데, 이렇게 공부를 하면, 여기를 완벽하게 즉 정리를 하면, 우리 아이가 잘하는 애가 될 수 있어요. 자, 우리 애가 설령, 우리 애 중2인데 이제 이 이야기를 하면 어떡해. 그죠? 이걸 중1 때 해줬어야지. 작년에 우리 애 중1일 때 해줬어야지. 이 얘기를 나 중2 됐는데 하면 어떡하냐고. 그래서 화요일 날 했던 특목 자다고 중2 설명에서는 이거 안 했어요. 여러분은 이제 초6이거나 중1이니까 제가 하는 겁니다. 이거를 잘하면 여러분 잘하는 애가 될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자,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애가 설령 중2야 우리 애. 그러면 중학교 때 3학년에는 빛이 나지 않아도 고등학교 때 빛이 나는 아이가 될 수 있어요. 고1 때 빛이 나지 않아도 고2 때 빛이 날 수 있다고요. 우리 애 중3이다 그러면 고3 때 빛이 날 수 있어요. 3년 후에는. 아까 여러분 손든 부모님들 중에 고2, 고1 자녀를 둔 부모님이 있지만 재수하면 빛이 날 수 있어요. 정답이에요. 여러분 자녀는 센스가 있으니까 3년이 아닌 2년 만에 해낼 수도 있단 말이에요. 어쩌면 1년 만에 해낼 수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생각하시고요. 여기에 덧붙여서 하나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과 여러분의 자녀가 수능 볼 때는 좀 다른 거죠? 왜냐하면 문이과 통합 이런 것 때문에, 그렇죠? 사실 우리나라가 문이과 통합 이런 거는 논의한 게 요번이 처음이에요. 문이과를 없앤다고 이런 건 처음인데,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문과나 이과나 다 상관없이 사회랑 과학을 다 봤습니다. 근데 이제 문과는 사회를 좀 더 많이 봐고, 물론 과학도 봤고요. 또 이과는 사회를 보지만 과학을 좀 더 많이 보는 그런 거였지, 지금처럼 사회만 보다 과학만 보다 이런 건 아니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옛날 생각을 해보면, 지금 그때로 돌아가는 거니까.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국어를 공부한다. 그러면, 국어 잘하는, 그러니까 문과랑 이과 중에서, 국어 잘하는 애들이 어디에 많을까요? 여기에 많습니다. 진짜로. 여기에 많습니다. 수능 시험을 봐도 국어 잘하는, 같이 시험을 보면 잘하는 애가 여기 많습니다. 여기일 것 같지만 여기가 잘해요. 왜? 그놈의 의대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수학은 문과랑 이과랑 따로 보니까 이건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영어다. 영어 잘하는 애가 어디가 많아요? 그건 비슷해요. 외고 때문에. 자, 이랬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사회를 만약에 수능을 시험을 본다라고 하면 어디 애들이 잘하겠어요? 비슷하다고 해보죠. 만약에 똑같은 과학을 시험 본다고 해볼게요. 얘네도 과학을 봐야 되고 얘네도 과학을 똑같이 봐야 된다. 누가 잘할까요? 볼 것도 없어요.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여러분의 자녀가 문과를 갈지 이과를 갈지 몰라야죠. 여러분도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다 옛날에 그 문이과 결정해 보셨죠? 여러분 주로 문과였죠? 이과였어요? 오. 문과였으면 왜 그래요? 얘가 싫거나 얘가 싫거나죠? 아니, 그렇잖아요. 난 국어가 좋아서 문과 가서. 그런 사람도 왕왕맨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얘 때문에 아니에요? 얘나 얘. 수학이나 과학 때문에 여러분 문과 간 거잖아요. 솔직히 말씀하세요. 자, 그래서 여러분의 아이가 수학이나 과학을 이런 식으로 체계적으로 하면 고등학교 때 가서는 그것 때문에 문과로 가거나 계열을 잘못 선택하는 일이 없다는 거 하나 말씀을 드리고요. 자, 수학에 대해서 하나 말씀드릴게요. 수학은 이렇게 1학기와 2학기가 달라요. 즉, 얘네를 이렇게 얘를 잘하면 여기서 이렇게 하고, 이를 이어지지 않고, 여기서가 윤리 이어지고 이렇게 이어져요. 얘는 이렇게가 이렇게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학기를 보통 뭐 방정식, 함수 이렇게 우리가 대수라고 하고요. 여긴 되게 도형이나 확률 통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확률 통계는 중요한 건 아닌데 도형이 중요해요. 도형. 도형을 우리가 기하라고 하는데 고등학교 올라가서 수학을 하잖아요. 고1이든 고2든 뭐 고3이든 간에 수학을 하는데 이과 수학에서는 이 도형 파트가 제일 어렵습니다. 이게 제일 어렵습니다. 벡터, 공간 도형 뭐 이런 거. 그러니까 결국 이거를 잘해야 이걸 잘하는 애가 되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 또 옛날에 생각해 보세요. 이거 삼각형, 사각형, 뭐 원, 지겨워 죽겠어, 그죠? 왜? 하면 증명해라, 뭐 등등, 뭐 정리가 어쩌고, 그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도형을 멀리 한다고. 맨날 뭐 각계산 이런 거는 하지만 근본 원리를 놓치고 넘어가요. 그래서 결국 그랬던 아이가 여기 가서 얘 때문에 안 된다고. 자,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마지막이에요. 1학년 2학기 때 도형을 분명히 배울 거예요. 그죠? 분명히 도형을 배우게 돼 있잖아요. 근데 학교 시험이 어떻게 된다고요? 없어진다고요. 없어진다고요. 그러니까 학교나 학원에서나 개념은 분명히 배운다고. 근데 시험 준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를 풀지 않거나 얘를 완벽하게 정리할 이유가 없다고요. 시험이 없으니까 이거 완벽하게 뭐하러 정리하냐고. 그냥 얘나 달려가지. 그러면 얘가 2학년 여기서 서서히 안 되기 시작해요. 3학년 여기서 서서히 안 되기 시작하고 여기서 안 되고 1학기만 잘하는 아이가 돼요. 그런 애들이 되게 어디로 가는지 아세요? 문과 갑니다. 문과가 나쁘다는 뜻이 아니고 수학 때문에 문과를 가야 된다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여기 오기 전에 또 오늘도 마찬가지로 회의했고 어제도 여기 대표 원장님이 저한테 전화 주셔가지고 2학기를 우리 학원에서는 중간고사랑 기말고사가 학교에는 없지만 우리 학원에서 중간고사, 기말고사처럼 철저하게 평가를 하겠다. 그러니까 꼭 설명회 때 이야기를 해달라고 해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장사 속이 아니고 여러분 아이를 위해서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장사 속이 아니고.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없으니까 이 학원에서 그렇게 꼭 시키겠대요. 왜 웃으세요? 좋은 얘기인데. 와, 그렇구나 하고 박수는커녕 농담처럼 웃고 그러세요. 왜? 그렇다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하고 이제 끝내겠습니다. 고등학교에 가서 수능이라는 것을 잘하면 내신이 안 좋아도 애가 만족하고 열심히 공부한다고 아까 보여드렸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중학생들이 수능 모의고사를 전국에서 볼 수 있도록 제가 국영수 시험을 만들어서 드려요. 그래서 저와 연관된 학원에 제가 이 모의고사를 드려서 시험을 보게 해요. 그래서 이 아이가 전국 상위 몇 %인지 1등급인지 또 1등급 중에서도 높은 1등급인지 또 얘가 3등급이라면 왜 내신이 90 몇 점인데 전국 모의고사에 3등급 나오는지 그 분석별 만들어주고 또 공부하도록 케어해주는 그런 걸 제가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기 대표님한테 이 중학생 모의고사를 한번 참여해서 보시죠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왜냐하면 다른 지역 아이들은 제가 이거를 했더니 실제로 4, 50점밖에 안 나오는 애들이 1년에 4번 시험 보거든요. 4번 시험을 진행했더니 이제는 모의고사라는 걸 굉장히 열심히 보는 아이로 변했단 말이죠. 다른 지역에서. 그래서 분당에서 수의학원이 가장 최고의 학원이니까 수의학원에서 그걸 좀 봐줬으면 하고 제가 이야기를 하는 중인데 아직 결정은 안 났어요. 근데 여러분이 아마 모의고사를 보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아마 대표님도 여기서 볼 거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돈 벌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무료로 드려요, 무료로. 5,000원 받는구나. 그거 제가 받는 게 아니라 학원에서 운영해야 되니까. 자, 그래서 그런데 제가 다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이거 하나만 정리하고 끝내겠습니다. 저는 제가 40대 후반인데, 일찍 애를 낳아가지고, 우리 애가, 이제, 민사고 나와서 지금 하버드에 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럴만하다라고 생각하시죠, 그죠? 뻥이에요. 뻥이라고, 아니라고. 우리 애는 중3인데 공부 못해요. 여자애들. 못한다고. 제가 아까 그 뻥을 왜 쳤느냐 하면, 우리 애가 민사고 가서 지금 하버드에 어울리로 들어갔습니다. 이러면, 저 사람 말 잘 들어야 돼. 이러고. 우리 애는 사실 공부 못해요. 그러면, 지 딸도 못 가르치면서, 어디 나와서, 그렇게 생각하실까봐 그런데, 제가 미리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 저도 저희 애는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여러분 애가 잘 안 될 거라고. 왜요? 이게 원래 부모는 좋은 얘기를 해도 애가 잔소리를 듣기 때문에 잘 안 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설명회를 와서 잘 듣고 가서 애한테 얘기해도 그게 잔소리예요. 잘 안 돼요. 그래서 우리 학원에서 선생님들이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를 다 녹화해서 보고 공부해가지고 수업 시간에 이야기를 해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오늘 들은 걸 아이들에게 전달해서 얘를 바꿔야지. 너무 그러지 마시라고요. 안 될 수도 있다. 역효과 날 수도 있다고. 그러니까 아이랑 소통하는 수준에서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시라고 오늘 교육이 진행된 거고, 또 오늘 제 강의 괜찮았어요? 당연히 괜찮았겠죠. 다음에 기회가 되면 오늘 이야기하지 않았던 입시의 어떤 원리에 대해서 설명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하여튼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